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는 단칸방에서도 맞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네. 그럼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래요. 아니 지금 자녀분들 집에 방 얼마만 해요? 다 독방에서 그쵸. 좋은 거실에서 잘 키워놓고 결혼해서 니네 남녀 둘이 무슨 단칸방 가라. 젊은이들이 응하겠어요? 김작가TV에서 이제 원래 재테크 기반의 채널이지만 결혼과 이혼 관련 콘텐츠가 처음에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조회수가 올라와서 약간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편이라서 보니까 출처가 항상 듀오 여기 아무래도 여기 1등이다 보니까 여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제 여기 대표님이 인터뷰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근데 오늘 얼마나 결혼에 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지는 좀 뭐 거짓으로 말할 게 없고요. 네. 또 젊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라든지 네. 김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궁금해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처음 딱 만나면 원래 결혼 시장에서도 그렇고 연애 뭐 소개팅에서 그렇고 첫인상에서 판가름 된다고 하잖아요.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서 딱 봤을 때 괜찮은 그 회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일단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네. 웃는 모습이 네네. 선해 보이고 그러면 여성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겠다. 아. 그리고 뭐 김 작가님 성공한 유튜버로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게 알려지면 굉장히 인기 있는 신랑감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흠이 있다면요? 어떤 게 좀 흠이 될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정보를 좀 아시니까. 일단은 나이가 이게 1982년생.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점이 되나요? 본인이 너무 나이 차 나는 여성분을 원하지 않으면 굉장한 강점이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저희를 찾는 이제 40대 네. 초중반 분들이 조금 젊은 또는 어린 여성분들을 찾을 때는 그게 약점이죠. 근데 궁금한 게 40대 초중반의 남성분이 본인 나이가 많은데 왜 어린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본인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게 안정적이니까 나는 이만큼 성취를 했으니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할 때 어리다는 거를 표현은 안 해요. 대부분 2세 얘기를 꺼내시죠. 2세. 나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건강하고 좋은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 이제 매니저님들은 다 눈치를 챕니다. 남성분이 어린 여성분을 찾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2세. 그냥 이쁜 여자에 있는데 후자가 답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저희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성격 좋은 여성, 참한 분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남성들한테 성격이 좋다라는 여자는 일단 예쁜 여자입니다. 외모가 예쁜 여자. 네. 그러면 남자한테 이제 이쁜 여자 저는 성격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도 누가 또 이상히 물어봤을 때 저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에요. 이거 팩트인가요? 그것도 성격을 가장한 다양한 욕구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의 성격이라는 거에는 능력이 성격이 포함돼요.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본인 말을 잘 들을 때 참 이 사람 성격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그걸 뭉뚱그려서 다 성격 좋은 사람을 저는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오늘 이제 굉장히 솔직한 이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근데 연애도 이제 포기하는 시대잖아요. 어쨌든 결혼 전에 연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연애하면 정말 행복한가요? 작가님은 연애하시나요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솔로일 때보다 훨씬 행복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네. 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조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오고 있는 건데요.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청춘들, 젊은 친구들이 저희가 10점 만점에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평균은 5.76점. 그냥 그렇다 이런 거에서 조금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서 점수가 한 5.76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연애를 하고 있다 또는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연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애를 아예 안 한다 하는 걸로 구분을 지어서 물어보면 연애를 결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려 6.67점이라고. 1점이 높네요, 거의. 예, 근데 이게 10점 만점에서 1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비록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연애를 한다,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분도 평균보다 높은 5.81점이라는 만족도를 나타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애를 안 한다? 그럼 평균보다 못한 그 행복감을 표현하는 걸 보면 그래도 연애가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낫게 되려는 저희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윤종신 씨의 환생.
보면 막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네네. 막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보이는지 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간의 삶에서 연애라는 거는 굉장한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궁극의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네. 그게 가장 이제 행복한 것 중 하나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교제 중이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랑 데이터가 값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결혼을 전제로 결혼 중이라는 거는 좀 더 뭔가 안정성과 장기성을 주기 때문에 행복감을 더 준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 직전에 연애할 때가 사실은 제일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이랑 그렇죠. 이제는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행복감이 더 높은 거고, 교제는 하되 이 친구랑 내가 결혼까지 갈까 말까 하면 어떻게 보면 고민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게 이제 행복감을 조금 떨어뜨리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연애를 하면 더 행복하지만 이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점차 힘든 세상이 된 거는 대표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대한민국 혼인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작년 22년에 드디어 20만 건이 깨졌어요. 그래서 19만 2천 건 정도 혼인을 했다라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10년 전인 2012년도에는 32만 건이었었거든요. 거의 한 40% 정도? 네, 10년 사이에 40%가 줄었다는 건 엄청나게 준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혼인 건수의 숨은 데이터를 보면 이게 숨은 데이터요? 재혼 이상도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혼만 보면 굉장히 수가 더 줄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줄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한번 또 봐야 돼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 수가 예전 그보다는 많이 줄었죠. 저희도 보면은 그쵸. 뭐 70년대생에 비해서 맞아요, 90년대생이 엄청나게 준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의 결혼 건수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요즘 2030 미혼 남녀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의 조사를 보면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남성은 한 50%?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한 20%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보다도 더. 그래서 결혼을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거의 채 1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남녀 격차도 심해요. 그나마 남성들은 한 8, 9%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성들은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될 때까지 나는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데이터 차이가 좀 꽤 크게 나잖아요. 네. 왜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남자한테 이익이 더 많다라고 진짜요?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여성들이 대부분 자기 커리어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잘 키웠잖아요. 딸들을 굉장히 좋은 대학도 나오고 다 능력 있게 키웠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아직까지는 가부장적인 우리 가족주의적인 상황에서 조금은 남편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여러 가지 출산이나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면 얻는 이익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남성들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웬만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싶고 부인의 어떤 서포트도 받고 싶고,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선 가능하니까 나는 결혼이 좀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남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좀 점차 안 좋아지는 거는요? 남자들도 가장의 역할이 버거운 거예요. 본인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요새 뭐 사교육 얘기 나오면서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진짜 많이 그러잖아요. 든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가부장적인 생각이 사실은 여성도 힘들게 하지만 남성도 힘들게 해요. 내가 결혼을 하면 가장인데 부인과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 근데 사실 나는 아직까지 급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 남성들이 30대 내가 그 좋은 나이에 왜 결혼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결혼으로 얻는 이득보다 결혼으로 인한 비용,
여기는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굳이 결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이제 이득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비용이 더 크다 생각하니까 이제 점차 안 하게 되는 추세로 가는 거다. 그런 거 왜 요즘 2030 남녀들이 결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데이터에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물어봐야 돼. 결혼을 안 하는 진짜 이유와 비용에 대한 문제. 나는 정말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결혼 아예 안 하겠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리적인 요인이라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은 거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도 워낙 비싸고 또 요즘 결혼식도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좀 뻑적지근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결혼식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알려져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흔한 말로 자랑질을 하거든요. 나 이렇게 성공해서 결혼한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자꾸 남과 비교가 되고 나 저렇게 못할 바에는 나는 안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얘기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는 단칸방에서도 맞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럼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래요. 아니 지금 자녀분들 집에 방 얼마만 해요? 다 독방에서 좋은 거실에서 잘 키워놓고 결혼해서 니네 남녀 둘이 무슨 단칸방 가라. 젊은이들이 응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혼자 독신으로 사는 젊은 남녀들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혼자 사는. 굉장히 즐겁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직장은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대도시에서 일하는 젊은이들한테 대도시의 주거 비용은 너무 비싸다. 비싸죠. 차라리 결혼을 하면 뭔가 나라에서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갔다고 오히려 혜택은 줄어들고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굉장히 적을 뿐더러 교외의 외곽 지역에 땅값 산 데다 만들어주는데 직장 다녀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하면 적어도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또 학군 엄청나게 예민하잖아요. 어디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 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그걸로 결혼을 유도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답답해지는데요. 저도 결혼 안 하겠어요. 아이, 작가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시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 벌써 32년 차 되셨다고. 그럼 대표님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물론 결혼 생활 초기에는 생판 남과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많이 부딪히죠.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칠까. 그리고 저희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서 아는데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후회하고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러 와요. 보통 50대 중반 정도까지 굉장히 잘 나가시던 뭐 대학 교수님들, 혼자 사셨던 분들이 이제부터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두렵다. 특히 이제 같이 지내던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을 때는 사실 너무 힘들고 힘든 일이 싫고 내가 혼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보면 이 세상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죠. 나한테만 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결혼 생활을 해서 힘든 게 나중에 다 인생 길게 보면 보상이 되는데 태어나서 하고 할 수 있는 건 한 번씩 다 해보고 가야지 왜 안 하느냐. 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갔다가 아니면 돌아와야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지금 내가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 미래에는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30대, 40대 얼마나 좋아요. 한창 이제 돈을 벌고 이제 40대 되면 또 돈이 이제 자산이 쌓여가면서 돈을 쓸 때도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면 뭔가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것도 없고 한데 이게 50대 넘어갔을 때 60대 넘어갔을 때 그때도 과연 괜찮을까? 근데 그때 가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3, 40대보다는 결혼이 힘들잖아요. 그냥 그때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잘 안 되면서 되게 인생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 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이상형과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할 그렇죠. 게 많아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이 공평하구나.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옛날에처럼 한 사람과 뭐 100년 해로해라. 요즘은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살아보다가 정말 아니다. 힘들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발전적 해체라는 게 있어요. 발전적 해체. 예, 양쪽 다 서로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힘들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사회적인 지탄이 없으니 일단 저는 시도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흔히 말한 결혼 정년기라는 거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대신 또 그때 또 얻는 게 있으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겠죠. 그렇게 인생이 기니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을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책적으로나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는 없을 거고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축적된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갔을 때 네. 결혼 안 하고도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네. 반대편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대체로 어느 쪽이 좀 더 행복한 편인가요?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모르죠. 못했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과 내 가족을 꾸린,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보다가 나이 들어서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혼자 되신 분과 처음부터 계속 혼자 되신 분하고는 인생에 있어서 보는 폭이 다르다고 봐요. 그 제가 특히 미혼에 열심히 커리어를 쌓는 친구들,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일과 결혼을 양당 간에 결정하지 말라. 이건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고 일을 한다고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직장을 그만둘 때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또 결혼으로 인해서 또는 아이 양육을 위해서 조금 늦어진 커리어가 나중 가면 이게 다 만회가 돼요. 사실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본 엄마는 굉장히 포용성이 넓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경험이 직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할 때 훨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결혼 안 하고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 승진도 빠를 것 같은 미혼 여성이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험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한 가치로 돌아오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답변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질문 꼭 할 것 같아요. 경단녀라는 게 괜히 생기냐. 얼마나 힘든데 다시 돌아가려면. 근데 사실 또 대표님도 자녀가 없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한 사람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단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베네핏으로 돌아올 거고, 결혼을 지금처럼 고민 안 하고 결혼하고 고민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걸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 이러면 나중 가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 저도 결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혼하려고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결혼 준비 되었다. 남녀 기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정말 결혼을 해서 한 사람과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경제적인 준비를 많이 얘기를 하죠. 저희가 참 조사를 많이 해요. 데이터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이 얼마였나 이거를 계산을 해보거든요. 맞아. 매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평균이에요. 정말 평균으로 남성은 한 1억 9천 정도, 1억 9천, 여성은 1억 4천 정도. 1억 4천. 합해서 한 3억 3천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절대적인 게 주거 비용이에요. 요즘은 이제 전세도 힘들어서 반전세에 월세,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그 외에는 이제 결혼식 비용, 허니문, 쓰뜸에 이제 이런 비용. 요즘 젊은 친구들 추세는 뭐 예단 이런 걸 많이 줄이고 대부분 이제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주택에 많이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남성들이 조금 더 준비금이 많아지죠. 부담되죠. 5천이 더 많네요.
근데 참 오찬이 많은데 저희가 늘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전세 계약할 때 네. 이거를 부부 공동으로 하느냐, 뭐 남성으로 하느냐, 뭐 보통 아직까지도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뭐 이런 네, 식의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현명한 친구들은 그냥 아예 딱 비용을 반반 내서 합쳐서 거기서 다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5대5로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평균을 내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또 능력 있거나 여유 있는 데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지불하기도 그쵸? 해요. 사실 뭐 서로 사랑이 사는 결혼이니까 네. 많은 쪽이 좀 더 하면 되죠. 네. 꼭 이렇게 이게 무슨 이 비율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거를 매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네. 한 1년에 3, 4천씩 증가가 돼요. 근데 이게 전세금 올라가는 비용만큼 이제 늘어나니까 그만큼 아까도 부담이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정말 결혼 많이 하고 아이 낳게 하고 싶으면 이 젊은 친구들 결혼했을 때 주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전적인 걸 좀 들어봤는데 그럼 결혼을 위해서 남녀가 꼭 준비해야 되는 건 또 뭐 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마인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듀오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듀오에 와서 결혼하라가 아니고요. 듀오의 D는 다운, U는 업, 그리고 O는 오픈. 보통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상형에 대해서 너무 눈을 높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운을 시키고 내 스스로의 가치는 좀 업을 시켜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뭔가 달라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와서 상대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상형이 아주 대단해요. 근데 그 상대에 대한 이상형만 생각하지 나를 안 돌아보거든요. 눈높이 다운시키세요 하면 대부분 아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성장했는데,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좀 업시켜서 높은 데에서 조금만 턱을 내려서 아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결혼 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결혼 준비가 됐다. 내가 좀 상대의 장점을 보려는 그런 눈을 가졌다.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눈높이 어디쯤 맞춰야 하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대 때 주변 지인한테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너는 눈이 너무 높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그러면 내가 눈높이만큼 성장할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그 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다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아니 나는 그 정도는 내가 더 업이니까 고개를 들어서 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뒤꿈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그냥 똑바로만 맞춰도 남들이 보기에는 쟤 참 눈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상대 눈높이만큼 나도 올라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잡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상대를 찾을 때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상대의 다양한 모습 중에 장점을 많이 봐라. 그리고 단점은 내가 없애줄 수 있다. 라든 아니면 그거는 참을 수 있다. 정도 됐을 때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혼 후 행복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 남자, 여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좀 마음이 넓은 사람, 여유가 좀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여유는 뭐 경제적 여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나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를 봐주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안타깝죠. 네, 그거보다는 조금은 모자라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으면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내가 다 이룬 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와 뭔가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딱 액자에 넣는 세팅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둘이 같이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력자여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데, 그런 거를 안 보고 외적인 조건, 흔히 말한 스펙, 이것만 봐서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 본 시청자분이 아마 지금 그 댓글 남기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결혼정보회사에서 지금 남자, 여자분이 이제 서로 더 좋은 조건 만나려고 오는데 지금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력이 넓은 사람, 그래, 그런 사람 좋지. 이제 진짜 더 근데 조건 보는 것도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이걸 돌려서 그래도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조건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과 포용력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이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다가 아니라 그렇죠.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게 연동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댁이 부자인 집을 찾는 여성분이 있어요. 시댁이 부자. 아, 예,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결혼 상대 남자는 아직 나이가 안 많으니까 뭐 부를 많이 축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댁이 부자였으면 그쵸, 금수저, 좋겠다. 막 금수저. 그거를 저희한테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왜 돈을 모았을까요? 왜 부자일까요? 대부분 부자들은 돈을 잘 안 써요. 뿐만 아니라 남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며느리는 남이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의 돈이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또 오히려 돈이 있는데 못 쓰면 더 화가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정말 마음껏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누리고 싶으면 내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상대 이성이라면 네. 자수성가한 사람이. 예, 그런 게 오히려 목적에는 맞는 거다. 이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에 정말 봐야 되는 조건이 사실은 마음이지만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은 안 보이되 그 사람의 주변인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정보회사지만 조건 맞다고 바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알아가라 그래요. 보통 사람은 사계절은 겪어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그 말은 맞는 말인가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계절 안 겪어봐도 보물인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놓치기 전에 꽉 잡아라.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성실성이라는 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 사람이 제대로 학창 시절을 잘 보냈느냐 하는 거와, 그다음에 직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성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건 보는 게 필요하다. 그 집에 돈이 얼마 있고 없고 이거는 사실 저희도 얘기는 드리지만 그거는 보장도 못하는 거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건데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부모님이 뭘 하셨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자랐는지가 그렇죠. 보여준다고 가정 생각을 환경. 하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웬만한 가정에서 다 잘 자라신 분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는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반드시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허용이 되는 종교가 어디까지인지. 맞아, 그런 맞아. 얘기들 할 때 그게 의외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 정도. 그거보다 제일 많이 언급을 하시는 게 키, 키요? 그리고 외모, 이런 외모.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결혼에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설득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경험상 그렇거든요. 키 외모 얘기 주셔서 그럼 바로 20대, 30대, 40대 남자들 혹시, 여자들도 마찬가지 할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지, 이성 조건 탑3 뭐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20대 회원, 30대 회원, 40대 회원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 20대는 딴 거 안 봐요. 외모. 외모. 그렇죠. 그냥 남자는 뭐. 아예 대놓고 외모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30대쯤 가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외모가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이 있는지를 또 보세요. 40대 분들은 초혼의 그 신부감을 찾는 신랑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따지지는 않는데 나이 차이를 또,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연령별로 참 보는 게 다른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40대 오셔서 젊은 여성을 찾잖아요. 근데 사실 젊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 물론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나이 차 나는 남성들을 안 그렇게 원하지 좋아해요. 않죠. 그래서 그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한 5살 정도만 나는 보겠다 하시면 굉장히 후보가 많아요. 우리나라 골드 미스들 많잖아요. 능력되고 괜찮은데 어쩌다가 결혼이 좀 늦어진 분들, 나이를 조금만 낮춰보셔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